당신은 요즘 혈압을 재면 늘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대로 큰 병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트륨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밥상 위에는 소금 말고도 혈압을 흔드는 다른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요. 하지만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겉으로 보기엔 무척 건강해 보이지만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포도 반송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혈관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의 열쇠가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었나요? 라며 놀라워하시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대사 능력이 달라져서 같은 음식이라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만 줄이면 혈압은 괜찮아진다. 사실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트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당분, 특히 과일 속에 숨어 있는 천연당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혈관 긴장도가 변하면서 혈압도 출렁이게 됩니다. 즉, 단맛 나는 과일이 혈압을 은근히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과일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작은 사과 하나와 사과 주스 한 컵은 우리 몸에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차피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60세 이후 혈압 관리에 큰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흔히 먹는 과일 중 고혈압 환자에게 의외로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반대로 어떤 과일을 선택하면 혈관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잘못된 선택 하나가 약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 하나가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트륨보다도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과일 속 당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이 혈압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을 싱겁게 끓이고 젓갈이나 장아찌도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혈압이 여전히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단맛이라고만 생각했던 과일 속 당분 때문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천연당이라서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탕과 다르지 않나요? 하고 묻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로 과일 속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혈압도 덩달아 출렁입니다. 마치 숨은 나트륨처럼 과일 속 당분이 우리 혈압을 조용히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65세 여성으로 아침마다 오렌지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C가 많아 감기 예방에 좋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 혈당과 혈압 모두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자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양과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당분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와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그러나 같은 사과를 갈아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은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혈당과 혈압은 단숨에 오르지요. 겉보기엔 같은 사과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 섭취가 전반적으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덕분이죠.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과량의 과일, 특히 주스 형태로 먹을 경우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적당히 그리고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제철 과일을 푸짐하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름엔 수박, 가을엔 감, 겨울엔 귤. 가족끼리 둘러앉아 큼직하게 썰어 먹는 장면은 정겹지만 고혈압 환자라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달콤한 즐거움이 아니라 혈압이라는 보이지 않는 숫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혹시 내가 나트륨만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소금만큼 교묘한 것이 바로 과일 속 당분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앞으로의 식단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즐겨 드시는 바나나와 포도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혹은 간식으로 포도 몇 송이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달콤하며 심장에 좋다, 변비에도 좋다라는 말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여겨졌지요. 하지만 고혈압을 가진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바나나와 포도가 의외의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를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당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설탕과 비슷한 수준의 당도를 지니고 있어 혈당과 혈압이 함께 출렁이게 만듭니다. 칼륨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면 오히려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에 당분이 많습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나 달콤하게 개량된 품종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립니다. 몇 알만 먹으려던 게 금세 반송이가 되고 결국 혈압도 따라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68세 환자분도 매일 포도를 즐겼다가 혈압이 잡히지 않아 약을 늘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맥락입니다. 바나나도 포도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매일 과량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져 같은 음식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 포도는 작은 접시 한 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과일의 양에 대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바나나와 포도가 혈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과량 섭취 시 오히려 고혈압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적당량과 섭취 방식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옛날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귀해서 명절 선물로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는다는 건 특별한 날의 호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흔해져 매일 먹는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몸 상태와 식생활 환경이 변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를 꼭 챙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손님이 오실 때마다 포도를 넉넉히 내놓고 함께 드시나요? 그 작은 습관이 혈압 조절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바나나는 반으로 줄이고 포도는 주의, 3회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과일 섭취 방식, 바로 과일 주스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는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씹기 힘들 때는 주스로 마시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TV 광고나 잡지에서는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 음료라고 강조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주스는 오히려 혈압 관리에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고 남는 건 단맛 가득한 액체뿐입니다. 마시는 순간 당분은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혈당과 혈압은 동시에 출렁입니다. 마치 사이다나 콜라를 마신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70세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직접 짠 오렌지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본인은 자연 그대로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고 오렌지를 통째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도 형태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 주스가 특정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쉽게 공급해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주스 섭취가 체중 증가와 고혈압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주스는 과일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양입니다. 사과 두세 개를 주스로 만들면 한 번에 마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통째로 씹어 먹으려면 배가 불러 도중에 멈추게 되지요. 즉, 주스는 자연스럽게 과잉 섭취를 부추깁니다. 그 결과 혈당과 혈압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요동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 가정에서는 손님 접대용으로 과일 주스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즙을 내서 드리면 더 정성스럽다고 여기는 풍습이 있지요. 그러나 고혈압을 가진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이 정성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아침마다 믹서기로 주스를 갈아 마시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하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사실은 혈압을 위협하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계절마다 즐겨 드시는 과일, 감과 수박, 단감 같은 제철 과일이 어떻게 혈관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수박, 가을이면 감, 겨울에는 단감. 이렇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과일들은 그 시절의 풍경과 추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수박을 크게 잘라 먹던 여름날, 마당에서 군것질처럼 까먹던 단감의 단맛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행복이지요.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철 과일들이 의외로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고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최고의 과일로 여겨지지만 문제는 당분 함량입니다. 수박은 GI 지수 혈당 상승 지수가 높아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빠르게 올립니다. 달콤하고 시원해 자꾸만 손이 가지만 큰 조각 몇 개만으로도 혈관은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습니다. 가을의 상징인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은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익은 단감은 설탕 못지않은 단맛을 품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단감을 한두 개씩 매일 드신다면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단감을 후식으로 드셨는데 약을 늘려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바꾼 뒤 조금씩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죠. 단감 역시 겨울철이 되면 집집마다 쌓아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이 준 건강식품이라 믿고 먹지만 사실은 혈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서 과일은 넉넉히 내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량 섭취가 쉽게 일어납니다. 손님이 오면 접시 가득 수박, 단감, 감귤을 올려놓고 함께 먹다 보면 어느새 몸속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세요. 계절 과일은 한두 조각 가끔 즐기는 간식으로 두어야 합니다. 매일 많이 먹는 습관이 위험한 것이지 적당히 즐기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과일은 적이면서도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계절 과일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 섭취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과당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 조절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선택과 절제라는 조건이 붙을 때에만 진정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당신도 혹시 여름엔 수박 반통, 가을엔 감 서너 개, 겨울엔 단감 꾸준히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즐거움이 잠시의 행복을 주지만 혈압에는 장기적인 부담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반대로 의사들이 오히려 권장하는 과일들 사과, 베리류, 토마토가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 환자에게 의외로 해가 될 수 있는 과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선택하느냐이지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안정시켜줍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의 사과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혈압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단, 수입품이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냉동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토마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여름철엔 생으로, 겨울철엔 토마토를 살짝 끓여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당분도 낮고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사과나 토마토의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결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실제 환자들이 사과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인 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쌓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 식단에는 이미 이런 과일들이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밥 도시락에 토마토를 곁들이거나 아침 식탁에 사과를 함께 놓는 것은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딸기를 씻어 먹는 소소한 즐거움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집에 사과 몇 개, 토마토 한 바구니쯤은 늘 두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압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세월 쌓인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문제 과일과 혈압약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이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혈압약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남게 되어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몽과 특정 혈압약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경고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비타민C가 많으니 건강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2개, 3개씩 드시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초가 들어간 한약재와 특정 과일이 만나면 혈압약의 효과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서양의학과 전통의학 모두에서 음식,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식품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혈압약을 성실히 드시는데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다 보면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드신다거나 저녁마다 바나나를 챙기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습관을 조정한 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과 약물의 충돌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어떤 과일은 분명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의심되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인 세대는 약을 의사의 목, 음식을 자연의 목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이 둘이 서로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당신이라면 식탁 위의 과일도 그냥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약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신은 혹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특정 과일을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그 조합이 정말 안전한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주의 하나가 큰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과일 습관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8세 남성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성실히 복용했지만 수치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약을 빼먹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묻던 그분은 늘 답답함을 안고 진료실에 앉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저는 그의 식단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점심 후에는 포도 한 접시, 저녁에는 후식으로 단감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라고 생각해 습관처럼 챙긴 것이지요. 하지만 이 습관이 혈압을 흔드는 주범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생활 기록을 비교해 보니 과일을 많이 먹은 날에는 혈압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과일을 줄여본 날에는 약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나나는 반 개로 줄이고 포도는 주 2, 3회만, 단감은 주말에만 즐기도록 했습니다. 대신 사과와 토마토를 자주 챙겼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지나자 혈압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약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식단 때문에 속는 기분이 안 든다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과일도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 때문에 양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드시다가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늘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과일 섭취를 조정하면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같은 양의 바나나를 먹어도 혈압 변화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처럼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혈압 환자라면 조심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 환자분처럼 과일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지 않나요? 좋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그 순간이 혈압약을 더 늘려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하루 한두 조각으로 줄이고 주스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일 먹는 황금 비율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혈압에 안전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혈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무조건 금지보다는 비율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과일 먹는 황금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 과일 섭취는 주먹 크기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중간 크기 하나 혹은 토마토 2개 정도가 한 끼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보다 많아질 때입니다. 수박을 반 통, 포도를 반 송이 먹는 순간 혈압은 급격히 출렁이지요.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공복에 달콤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후식으로 조금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따라서 과일은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형태입니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사과라도 씹어 먹을 때는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지만 주스로 마시면 설탕물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넷째, 종류의 균형입니다.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일주일에 2, 3회만 제한적으로 드시고 사과, 베리, 토마토처럼 혈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자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섭취하면 과일의 즐거움도 누리고 혈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과일은 약과 같습니다. 용량과 용법을 지켜야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작은 사과 하나는 혈관을 편안하게 하지만 사과 주스 2컵은 오히려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학계에서도 하루 2회 이하 총 섭취량 200, 300지 정도의 과일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중, 활동량, 약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당신도 이제 식탁 위 과일을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집어들던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혈압은 놀랍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법이지요. 이제 다음으로는 옛날 한국의 전통 식단 속 지혜 제철 과일을 적당히 즐기던 습관이 어떻게 현대의학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처럼 과일을 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 없던 시절, 제철 과일은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몇 조각 나누어 먹고, 가을에는 감을 한두 개 까먹으며 계절의 맛을 즐겼습니다. 겨울이면 귤을 상자째 사놓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조금씩 나누어 먹다 보니 과량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식습관은 의학적으로도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과일을 특별한 날에만 먹으니 당분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었고,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을 적당량 즐기니 영양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혈압 환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절제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과일은 사시사철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와 시장에는 바나나, 포도, 오렌지가 늘 쌓여 있고 수입산 베리도 냉동으로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분명 장점이지만 동시에 과잉 섭취의 함정도 불러왔습니다.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생각이 생겨난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전통적 식습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철 과일을 적당히 섭취하는 전통이 현대의 식단 관리법보다 혈당, 혈압 변동에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현대의학적 기준에 따라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절제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과일을 후식으로 소량 곁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밥을 든든히 먹은 뒤 과일을 조금 곁들이니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대에는 식사 대신 주스를 마시거나 간식으로 과일만 계속 집어먹는 습관이 흔해졌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고혈압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신도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더 검소했는데도 건강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절제와 균형이 몸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도 이 지혜를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단지 과일 선택 하나만 바꿔도 혈압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작은 변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습관에서 단지 한두 가지 선택만 바꿔도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던 분이 사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두세 달 뒤 혈압 기록을 보니 놀라울 만큼 일정해졌습니다. 달콤한 주스를 즐겨 마시던 분이 토마토를 간단히 썰어 먹는 습관으로 바꿨을 때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이 조절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도약보다 작은 걸음이 오래 간다. 많은 환자들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도 대신 베리를, 단감 대신 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이 작은 승리가 쌓여서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학문적으로도 이런 작은 변화의 누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생활습관 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약물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낸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몸의 안정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적 논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직접 경험하는 삶의 질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자는 가치관에 익숙합니다. 매일 새벽 걷기, 된장국, 한 그릇 같은 소소한 습관이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과일 선택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과 하나, 토마토 한 개, 딸기 몇 알. 이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며 과일을 집어드셨나요? 오늘부터 단 한 번만이라도 바꾸어 보십시오. 포도 대신 사과를 선택하는 그 순간 혈압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약의 양을 줄여주고 삶의 안정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따뜻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희망이 되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압을 지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사과 하나와 토마토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천천히 씹으며 오늘도 내 혈관은 편안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포도 반 송이, 달콤한 주스를 즐기던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걸 바꾸니 몸이 다르게 반응하더군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랜 불안이 거치고 찾아온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역시 그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모든 답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고 어떤 과일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절제와 균형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과일도, 약도, 생활 습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루의 작은 걸음이 1년 뒤에는 거대한 변화가 된다는 것을요. 오늘 사과 하나를 택한 당신은 내년에 훨씬 안정된 혈압으로 손주들과 산책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스를 내려놓은 당신은 내년에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평온한 저녁, 그리고 맑은 숨결.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더 현명한 선택을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